성종시록 257권 성종 22년 9월 3일 병자 6번째 기사 1491년 명홍치 4년 삭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57권 성종 22년 9월 4일 정축 첫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순변사 정괄과 정문영을 인견하고 하교하기를 근자의 남방의 수어가 소우한데다 이제 또 남쪽의 병사를 가려 뽑아 북정에 나아가게 하였으니 더욱 그 허소함이 염려스러워 경등을 보내어 순변하게 하는 것이다. 그 검찰하는 조건을 사목에 갖추었는데 사목 이외에 조치할 만한 것은 치계하여 쥐품함이 오르며 연변의 수령과 만호로서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자와 감당하지 못하는 자 또한 계문하여 상주고 내치게 하라 하니 정괄 등이 대답하기를 삼가 교지를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혹 외적이 몰래 일어나면 진시로 공격하여 무찌름이 마땅하나 다만 변장이 공을 세우려고 망령되게 물고기를 낚는 외인을 죽인다면 작은 일이 아니다 하니 정괄이 아뢰기를 수군은 활을 잘 쏘는 자가 적으므로 만약 외노가 도둑질을 한다면 방어하기가 어려우니 수군으로서 활을 잘 쏘는 자는 비록 하번이라도 아울러 가려 뽑아 같이 방어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고 정괄 등에게는 각각 옷 1령, 사이 1령, 궁시, 복, 건구를 내려주고 종사관, 유효산 등에게는 각각 활 한 장과 대전 일부를 내려주고는 명하여 주문부에게 사연하게 하였다. 성종시록 257권 성종이 22년 9월 4일 정축 두번째 기사 성들사 박승줄이 와서 복명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신이 일찍 부경하여서는 사서인도 오히려 천자의 시비를 의논함을 들었는데 이제 이의가 없이 모두 명철하신 천자께서 위에 계시어 정사에 부지런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명하여 박순질에게 순변사의 전연에 나아가게 하였다. 성종시록 257권 성종 22년 9월 4일 정축 세번째 기사 서북면도 원수 이극균이 갑사 서자명을 보내어 적의 머리 39급을 바치니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고산리에서의 접전한 절차를 서자명에게 자세하게 물어서 서게 하라 하니 서자명이 말하기를 지난 8월 21일에 분토 연대 갑사 하수영이 치보하기를 적의 수요를 기억할 수는 없으나 황천평으로부터 들어왔다 하였고 갑사 박원산도 또한 치고하기를 적이 잡히선을 타고 만포로부터 강을 뒤덮고서 내려온다 하였으며 이튿날 이른 아침에 첨사 강지가 신등에게 이르기를 적이 이미 만호를 포위했으니 즉시 가서 구원하지 않으면 국가에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주의를 줄 것이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 관군을 나누어 절반은 성을 지키고 절반은 가서 구원하자고 하기에 신이 저지시키며 말하기를 우리 진의 군졸은 고단하고 약하며 이곳과 만호와의 거리는 70여리입니다. 장수가 정예한 군졸을 다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고 이 약한 군졸만이 성을 지키다가 적이 만약 만포에서 분리하여 우리 성으로 옮겨와서 포위한다면 우리 군사는 비록 돌아와 구원하려고 하여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고 하니 첨사 조방장 유호가 신의 계책을 옳게 여겨 궁중에 경계하기를 너희들은 활을 잘 쏘지 못하니 만약 적이 멀리 있는데 대전을 쏘면 화살길이 빠르지 못하고 또 맞을 수도 없어 도리어 적의 업신여김만 받게 된다. 너희들은 모두 활집을 숨기고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이 하고 있으면 적이 반드시 성 아래까지 들이닥칠 것이니 가히 쏘아서 마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3인으로 하여금 1인은 방패를 갖고 1인은 장창을 갖고 1인은 궁시를 갖게 하되 각각 활집을 지키면서 적변을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진시, 초각의 신등은 장수를 따라서 제승루에 올라가 서쪽으로 강두를 바라보니 적 100여기가 강 밖으로부터 말을 달려서 오고 있었는데 그 뒤를 따르는 무리는 그 수요를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선봉 30여인이 강변에 도착하니 우리 진과의 거리는 200보 남짓하였습니다. 혹은 활을 당기고 칼을 뽑으며 혹은 몽둥이를 휘두르고 부르짖으며 종행으로 지쳐 돌진하기를 도전하는 형상과 같이 하였습니다.
한 적이 우리 통사를 두세 차례 부르기에 신이 대답하기로 오호 오호 오호는 호어로 없다고 말합니다. 하니 적이 부르짖기를 너희들을 약탈해 가려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적 백수십 명이 자피선을 타고 달전연을 건너 분토 아래 장사천을 지나 진을 쳐서 성왕당 고개 위에 둔치하였고 또 200여 명이 자피선을 타고 물을 따라 내려와 고도암 상단에서 물을 건너 아울러 성왕당 고개 위에 둔치하여 모이니 사방의 둘레가 70여 번은 될 만하였습니다. 처음은 대각을 불고 다음엔 소각을 부니 사민이 수은갑과 수은 두물을 착용하고 상무를 달고는 큰 소리를 지르고 손을 휘두르며 우러러 보면 제적이 수보를 물러나고 굽어 보면 제적이 수보를 진군했습니다. 혹은 칼을 빼어 활을 희롱함이 화살 끝을 놓는 형상과 같은 것과 같았습니다. 이에 60여 명이 선봉이 되고 300여 명이 후원이 되어 하객진을 만들어 방패를 끼고 길게 몰면서 들어와 동남포에 이르러 주둔하였는데 모두가 보군이었고 말을 탄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봉 60여 명이 한 사람이 방패를 갖고 아울러 20인을 엄폐하면서 갱참까지 진군하여 화살을 성 안으로 쏘아대는데 화살 쏘기를 빗발치듯 하여 혹은 화살이 성 안의 가사에 미치고 혹은 화살이 성첩에 부딪혔습니다. 갑옷을 입은 한 사람이 몸을 구르고 성 밑에 이르자 두 사람이 사다리를 들고 둘은 따라서 이르렀고 신이 성 밑의 적을 쏘았더니 귀 아래를 뚫었으므로 땅에 넘어져 죽었습니다. 적들이 방패를 끼고 갱참의 깊은 속에 들어가 엎드리자 신이 10여 개의 화살을 쏘았는데 두 사람은 즉시 죽었으나 화살을 맞고 죽지 않은 자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첨사도 또한 적 1인을 쏘아서 죽였고 남성의 활집을 지키는 갑사 하석지, 김계우, 박연수, 김귀손, 김효리언, 임산, 이안석도 다투어 화살을 쏘았습니다. 이제 적이 포위를 풀었는데 혹은 방패를 쥐고서 달아나고 혹은 방패로 가리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유호와 강지가 급히 문을 열도록 하고 군주를 인솔하였는데 혹은 말을 타고 혹은 걸어서 문을 나가서 갱참에 이르러 보았더니 세 사람이 쓰러져 죽어 있었으므로 곧 머리를 베었습니다. 적이 물러가 동남포를 건너니 유호 등 60여 명을 거느리고 추격하였는데 우리 군인으로 잇따라 이르는 자가 100여인이었고 이석동이 보낸 구원군 10여 명도 잇따라 이르러 추격하여 강변에 도착하였더니 적이 방패를 끼고 열진하고 맞아 싸우면서 그 무리가 도강하기에 기다렸습니다. 적이 반쯤 건너갔을 때 아군이 급히 공격하니 적의 형세가 곤궁하여 무너져 갑옷과 방패를 버리고 다투어 언덕 위로 떨어졌습니다. 언덕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군이 성서를 타고 추격하여 언덕 위를 점검하여 내려보고 활을 쏘니 적은 언덕 아래에서 올려보고서 쏘았는데 혹 군사 가운데 화살을 맞은 자가 7명이었으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적은 혹 알몸으로 헤엄쳐서 가기도 하였는데 아군이 이를 쏘니 적은 모두 빠져 죽었고 혹은 4, 5명이 한 척의 배를 타려고 다투었는데 배전이 물에 빠지자 우리 군사가 수많은 화살을 일시에 쏘았습니다. 그런데 혹은 배를 맞추기다 혹은 적을 맞히자 스스로 서로 요동하여 온 배가 뒤집어 가라앉는데 또한 그 수요를 알 수가 없었으며 6명만이 화살을 맞아 크게 상하였으나 물을 헤엄쳐서 건너갔습니다. 적으로 화살을 맞아 죽은 자를 모두 언덕 위로 끌어올려 참하여 적에게 보이었더니 적들의 곡성이 하늘에 사무쳤고 혹 말을 아래로 달리며 부르기를 와그는 호의인데 이는 다 죽었다고 이릅니다. 하였습니다. 어떤 적이 석혈에 들어가기에 아군이 물가를 따라가면서 쏘려고 하였으나 되지가 않아 신이 장목을 가지고 끝에 긴 새끼줄을 매달고 새끼줄 끝에 목줄을 달아 갑사 나오그로 하여금 바위 위에 서로 서서 마구치게 하니 마침 적의 머리를 쳤습니다. 저 가운데 우리나라의 말을 아는 자가 활을 번지러 물에 던지고 크게 부르짖기를 내가 처음에 검하였더니 너희가 굳이 나에게 청하여 나로 하여금 처자를 볼 수 없게 하고 죽게 하였다 하고 곧 물가에 넘어졌습니다. 김기손이 언덕에 내려가 참하니 어떤 적이 머리를 숙이고 손을 모아 울면서 우리 아비를 죽이지 말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 가운데 우리나라 말을 아는 자가 또한 부르짖기를 이미 악인을 만났으니 어찌 다시 살기를 구하겠느냐. 너희들을 반드시 죽여 먹을 것이다. 고 하게 신이 편전으로 강 밖의 말을 탄 적을 쏘았더니 곧 땅에 떨어졌고 갑사 전 철석이 또 편전으로 한 사람을 쏘아 마치니 또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적은 여러 곳에다 불을 살랐는데 이것은 반드시 쑥으로서 화살의 상처를 찜질함이었습니다. 화살의 상한 유기는 말에 싣고서 갔으나 반드시 멀지 아니하여 죽었을 것입니다. 신은 대개 헤아려 보건대 머리를 참한 자, 익사한 자, 화살에 상하여 죽은 자의 총계도 거의 80여인에 이를 것입니다. 하였다. 수은갑은 쇠로 만든 갑옷의 하나이다. 세종실록 우레의 군리의 서례를 보면 쇠로 미늘을 만들고 수인을 입힌 다음 가죽끈으로 가지런히 꿰어 짜서 만든 것을 수은갑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두무는 투구를 말한다. 갱참은 참호이다. 목추는 나무로 만든 망치를 말한다. 성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4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내가 생각하건대 전록이나 논형은 서정에 우선하여야 한다. 흠휼하는 언저는 성왕께서 중히 여기는 바이니 항상 안옥 속에서 혹은 억울함이 있을까 염려하여 매 양유사로 하여금 그 경중을 참작하여 소결함에 지체됨이 없게 하였는데 아직도 청옥하는 관원이 내 뜻을 체득하지 아니하고 판결에 당한 자를 마음대로 엄체하거나 죄가 경한 자를 법에 넘어 가두어서 원망하는 기운이 쌓이고 매처 위로 엄량을 범하게 하니 중의의 관리에게 내 뜻을 효유하라 하였다. 성적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4일 정축 5번째 기사 제도 관찰사와 계승부 유수에게 하스하기를 내가 형혹을 생각해보건대 관계됨이 가볍지 않다. 감옥 안에서는 하루를 지내기가 어려우니 진실로 명변하지 않으면 억울함이 반드시 많을 것이다. 경은 나의 지극한 뜻을 체득하여 교록하는 즈음에 삼가 사정에 따르지 말고 엄체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4일 정축 6번째 기사 사관원 정은 권유가 와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신종담과 안장을 모두 사부라 하여 참직에 제배한 것은 미편합니다. 대저 제사의 참봉은 비록 10년이나 오래되었어도 봉사를 제배할 수 없는데 이제 신종담과 안장은 비록 사과를 거쳤다 하여도 서반직이니 3, 4년 사이에 동반 유품을 제수하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직장을 제수함도 또한 족하니 청와대 개정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연월이 오래되지 않았더라도 사관은 주부로 제수함이 어찌 해롭겠는가 하였다. 봉사는 훈련은 군기시, 내의원, 관상감, 사역원, 종묘서, 전생서 등의 종팔품 관직을 말한다. 사관은 정육품의 군직이다. 성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5일 무인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5일 무인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선 이유인이 아뢰기를 요즘 여러 번 경영관에게 주악을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대체 어떻겠습니까? 3월 3일과 9월 9일에도 주악을 내려주셨으니 은혜가 이미 우악한데 또 명하여 달을 구경하며 밤을 새도록 하였으니 유패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무슨 일을 근거로 하여 말하는가? 근자의 경영관에게 기영회에 가서 참석하라고 명하였는데 반드시 이 일일 것이다 하였다. 이 요인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심해가 대답하기를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 연회는 기영을 위해서 베풀었지 경영관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가서 참석하라고 명하셨더라도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9월 9일과 3월 3일에 경영관에게 주악을 내려주심도 또한 해로움이 없습니다. 하였다. 이 유인이 말하기를 지나라 때 사안의 기생을 데리고 동산에서 놀았던 까닭으로 그 풍속이 끝내는 방탕하고 허무함을 승상하여 진나라 왕실의 명망을 재촉하였으니 이제 진나라에 비교하여 헤아릴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한번 그 권한을 열면 만류를 다시 막을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관가할 때는 단지 정부와 호주로 하여금 가서보게 함이 오르며 그리고 여러 제신을 모아 문 밖에서 주악을 베푸는 것도 또한 미변합니다. 생상께서 홍문관을 대우하신 매우 후 하나 본관에 혹은 정원에 술을 내려 마시게 함도 오를 것입니다. 어찌 반드시 특별히 주악을 내려주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홍문관에서도 또한 달을 구경하지 않기를 청하였으나 내가 가라고 명하였다. 그 뒤에 드디어 기영의 예사를 폐하였는데 대간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홍문관은 직질이 낮은데도 가서 참석한 것을 미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무로는 가서 참석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5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5일 무인 네 번째 기사 대내에서 일찍이 임금의 만근을 내놓고 상의원으로 하여금 헤어진 데를 고치고 깊게 하였는데 헤어진 곳이 많이 있었으며 의의 흰 깃도 또한 때가 끼어 들어온 곳이 많았으니 검소함이 이와 같았다. 임금은 이래 검소합니다. 성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5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서북면 도원수 이극균에게 하서하기를 경이 바친 적의 머리 39급은 내가 매우 가상히 여기고 기쁘게 생각한다. 고산리지는 고군으로 능히 교활한 오랑캐를 공격하여 크게 이겼으니 이는 비록 장사가 죽을 힘을 다한 소치이기는 하나 또한 경이 미리 규획하고 약속한 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이미 이룬 공이 심히 많았으니 다시 장래의 공적을 바라노라 하였다. 성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5일 무인 여섯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일본 국왕 원의정이 죽고 원의제가 계승하였으니 청근대 전라에 의하여 사신을 보내어 치부하고 치제하게 하소서하니 명하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연필상이 의논하기를 일본 국왕에게 치부하고 치제함은 전례가 있으며 예도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가 다싸하니 치부하는 물건을 돌아가는 사자에게 보쳐 보냄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5일 무인 일곱 번째 기사 석강이 나아가다. 성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6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서자명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그대가 서로 싸웠을 때의 시종을 말해보라 하니 서자명이 대답하기를 승정원의 서계와 같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 거사는 진시로 잘하였다. 만약 참사의 말을 따라 만포에 가서 구원하였다면 반드시 큰일이 생겼을 것이다. 그런데 저 오랑캐 중 갑옷을 입은 자는 몇 사람이었느냐 하니 서자명이 아뢰기를 다만 3인뿐이었는데 모두 중국의 수원갑이었습니다. 빼앗아서 보았더니 두무는 철편으로 엮었으며 위에는 긴 쇠갈구리가 있어 상무를 달았고 또 짐승으로 장식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저건 고산리가 단약하다고 여겨 대거 진입하였다가 패배를 당하면 이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저들이 반드시 우리나라를 가벼이 침범할 수 없을 것이니 이는 더욱 기뻐할 만하다 하니 서자명이 아뢰기를 신등은 강변에서 자랐으면서도 적으로 하여금 자족 인축을 노략질하게 하여 국가에 근심을 끼치게 하였으므로 신등은 부끄러움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궁시를 조련하여 설치하려고 하였는데 다행히 건번에 크게 이겼으니 모두 성상의 덕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나이가 몇이냐 하자 서자명의 신의 나이는 55입니다. 하니 명하여 유의와 궁시를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6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주연을 베풀고 영안도도 채찰사 노사신을 인견하고 위로하였는데 종사관 정석견과 한사문도 또한 들어왔다. 임금이 노사신에게 이르기를 제장이 입정하여 한도가 공허할 것이므로 경을 번거롭게 하여 지내가게 하니 내가 근심할 것이 없겠다. 그러나 다만 서적이 패배하여 분원을 아직 들지 못하였으므로 삼수 갑산 등지에 적이 몰래 일어날까 염려스럽다 하니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한도의 정예한 군주를 다 정벌해 나가게 하였으니 만약 적의 몰래 일어남이 있게 되면 아마도 방어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본도의 방어도 또한 기묘하니 어찌 원수가 정의한 군사를 다 거느리겠는가. 원수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조치하라. 만약 능히 성을 지키기만 한다면 결코 패배할 리가 없을 것이다. 아니 노사신이 말하기를 성을 지키는 것은 비록 부인과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또한 적을 방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식을 다 수확하였고 백성을 첩입시켰으니 근심할 만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고산이의 싸움은 저들 적이 먼저 만포에서 요병하여 침공하는 형세를 취하였으나 실은 고산이를 엄습하려고 한 것이었다. 소추가 어찌 성을 공격하고 남의 땅을 침략하는데 원대한 뜻이 있겠는가. 두 축을 약탈하고 사로잡는 데 지나지 않을 뿐이다. 서자명이 이르기를 만포성 안에서 화강이 하늘까지 뻗쳤고 또 포를 쏘는 소리가 들렸으므로 강지가 가서 구원하려고 하자 서자명과 유호가 굳이 저지하여 마침내 대첩할 수 있었다 했는데 서자명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으나 강지가 서자명의 말을 따르지 않고 만포로 가서 구원하였더라면 고산에는 반드시 대패하였을 것이다. 이로써 본다면 장수는 지략이 먼저인 것이다 하였다. 우승지 이의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들으니 영안도는 군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신은 이제 입장하는데 오고 가는 군수를 넉넉히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문제의 한뒤에 오랑캐가 또한 해마다 침범하면 양향이 부족할까 두려움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사 노비의 공무를 호조해서 곡식으로 군에 수납하기를 청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본도는 내수사 노비가 많아서 제업의 잡공인 비물과 같은 종류가 또한 많으니 청그대 시장의 값을 따라서 곡식으로 수납할 것은 노사신으로 하여금 그 편물을 살펴서 조치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이가 또 아뢰기를 적이 만포를 침입하였을 때 추파 상토의 군사가 모두 내부하였다면 병력이 부족하지 않았을 것인데 첨사 김윤재는 능히 유인하여 공격하지 못하고 먼저 스스로 두려워하여 갑자기 포를 쏘아 놀라서 달아나도록 하였으니 국가에서 조치한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청근대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고 노사신에게 초구 일령, 필단 천릭 일령, 주 천릭 일령, 이염 하나, 화 하나, 호초 한 대, 궁 두 장, 대전 일부, 건 복구 사이 제2영구를 내려주고 종사관에게도 또한 궁시를 내려주었다. 요병은 병기를 빛내며 시위함을 말한다. 성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6일 김효 세 번째 기사 중국 사람 이상좌 등 4명은 일찍이 야인에게 사로잡히었는데 이에 이르러 도망하여 오니 통사 한 통달을 보내 요동에 압회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7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요사이 덕건대 제포의 수군 사관이 전혀 활쏘기를 익히지 않고 수사만으로도 또 검거하지 않는다고 하니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내려가는 조관으로 하여금 검찰하고 시사하게 하여 잘 쏘는 자는 혹 겸사복을 차체하든가 혹은 복고하고 혹은 면포로 상을 주어서 권려하도록 하고 소관의 만호도 또한 아울러 권징하려고 하니 그 절목을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라 하니 모두가 의논하여 아뢰기를 배신과 직질이 높은 고관이 이 일로 인하여 내려갈 때 시사하도록 하여 그 중에 타기한 자는 계문하게 하여 겸사복을 차하하고 그 다음인 자는 복호하며 그 다음인 자는 면포다스피를 주되 성명과 제품을 모두 기록하여 아뢰게 하소서. 만호와 첨사가 관할하는 수군 중에서 잘 쏘는 사람이 10인 이상이 있는 자는 채임할 때 그 인기를 따라서 동반은 5, 6품으로 하고 서반은 준직하되 5인 이상인 자는 우등으로 서용하고 5인 미만인 자는 강수하며 전혀 없는 자는 파출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시제는 포후는 150보로 정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강수는 품등을 낮춰 제수함을 말한다. 포후는 화살을 쏘기 위하여 포목을 세우고 그 안에 짐승의 머리를 그려서 만든 표적이다. 임금이 쏘는 웅후, 문무관이 쏘는 미후, 무가에서 쏘는 시후가 있었다.
성도시로 257관 성종 22년 9월 7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이거가와 사례기를 이창실은 재물을 탐하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동령 부정에 제수되자 신등이 탄핵하였는데 이제 달을 넘기기도 전에 갑자기 승진시켜 정으로 삼으니 비록 치사하기는 관원이 아니나 정은 바로 한사의 장임으로 승수함은 미편합니다. 신필은 장례원 사이로서 서산군수에 제수되었습니다마는 사이는 구임관입니다. 대전에 이르기를 수령의 결혼이 있으면 구임원 외에는 비록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자라도 가려서 임용한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구임으로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자는 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정은 남은 판관으로서 예조 정랑에 제수되었습니다마는 이적이 외방에 있을 때 공조 정랑에 이수되니 이적은 또 이럴까 두려워하여 교대하지 않고서 왔으니 이는 명리에 급급한 자입니다. 육조 난관은 정료의 직에서 뽑는 것인데 이적을 이제 또 형조 정랑으로 제배하면 미편합니다. 신종담과 안장은 모두 사부로 하여 겨우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갑자기 주부로 성차하였습니다. 대저 별좌는 10여 년에 거관하고 제사의 참봉은 봉사와 직장을 역임하였더라도 또한 15년을 채워야만 참직을 제수하고 녹사는 12여 년을 채워서 거관한 뒤에 또 7, 8년 이후에 참직을 제수합니다. 요즘 사부라 하여 참직을 제수하는 것은 신이 아직 듣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아울러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조에서 처음에 이창신 하한문 한종을 주의하며 이르기를 하한문과 한종은 모두 계만하였으니 예의에 따라 정을 제수함이 마땅하나 모두 타사보다 연소하니 주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돈영부는 족친이 아니면 제비할 수 없습니다 하며 이로써 의계하였기에 내가 이창신에게 낙점하였다. 이적은 교대하지 않고 올라왔으므로 이미 국문하고 내버려 두었다. 이제 그대가 이르기를 이적은 명리에 급급한 자라고 하는데 과연 그대의 말과 같다면 이적을 지평으로 제배하였을 때 어찌하여 탄핵하지 않았느냐. 신필은 이조에서 구임으로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자를 추이하여 의망하기를 청한 까닭으로 신필에게 서산 군수를 제수하였다. 나는 임기가 상당하면 제수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어찌 반드시 개만이 된 뒤에야 참전하겠느냐. 신종담과 안장은 이조에서 그 당시에 사부로 제배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주부의 제수함은 미편하니 청컨대 개정하소서 하기에 내가 이르기를 임기가 상당하면 모름지기 개정할 것이 없다고 하였으나 이제 그대가 말하니 개정함이 옳겠다 하였다. 이거가 말하기를 이창씨는 부정으로 몇 달 사이에 갑자기 승진하여 정이 되었으므로 와서 아랜 것뿐입니다. 신필은 구임으로 외직을 제수하였는데 이조에서 추이하여 의망하기를 청하였으니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개정하지 않으시면 드디어 뒤에 예가 되어 대전의 법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적은 얻기 전에는 얻지 못할까 근심하고 얻은 후에는 잃을까 근심하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이적이 사직서 0이 되자 대간이 논박을 당하였는데 신은 대간의 논박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평을 제수함에 미쳐서는 대간으로 논박하는 자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은 대간은 늘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만약 그때 신이 언책에 있었다면 이적은 하루도 대중에 있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 장씨는 끝내버릴 수 없는 사람이다. 만약 그 의직을 제수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면 비록 오늘 부정으로 제배하고 내일 정으로 제배한다 하더라도 어찌 옳지 못함이 있겠느냐. 이적은 추국을 할 때를 당하여 이르기를 예조 난관으로서 치사한 까닭으로 속히 왔습니다 하였으니 그 정상이 심히 잘못된 것이 아닌데 이제 그대가 말하기를 얻지 못할까 근심하고 이르를까 근심합니다 하고 하니 이는 소인이니 비록 법사라 하더라도 경이하게 이런 말을 낼 수 없는 것이다. 신필의 이름 만약 대전의 법이 무너질 것입니다고 한다면 마땅히 아른 바를 따라 인직함이 옳겠다 하였다. 인직은 종전의 직임을 그대로 갖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8일 신사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8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대마 도주에게 치서하기를 바닷길이 아득히 떨어져 만나볼 인연은 없으나 마음의 바람은 진실로 깊습니다. 근자의 귀도 사람 피고 이라가 처음에 부산포에 사는 사람인 피고 시라와 오림보 등에게 매입되어 임의로 와서 의탁하여다가 갑자기 고생스러움으로 도망하였으며 강원도 울진현 지방에 이르렀기에 현관이 개문하였습니다. 기도 사람으로 우리 산포에 와서 거처하는 자는 일찍이 정한 수가 있는데 피고이라는 비단 사사로이 서로 의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제멋대로 행동하여 심입한 데 이르렀으니 진실로 법으로 다스림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하께서 그 무지함을 민망히 여기시고 돌려보내니 적하는 마땅히 처치하는 도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조카가 고문하여 시행하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8일 신사 세 번째 기사 행첨지 중추부사 김자정이와 쌀에기를 신은 정조사로서 장차 부경하려 하는데 근자의 서로가 패배하고 돌아가 더욱 깊은 원한을 맺었으므로 반드시 틈을 타서 보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저기 일찍이 중국에 말하기를 남조하는 사람이 가을에 이르러 오게 되면 정벌하겠습니다고 하였으니 신의 생각에는 조자는 곧 향자의 뜻이니 이번 형체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일신직에는 좋게 근심할 것이 없으나 가지고 가는 박물이 만일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나라의 욕심이 심할 것입니다. 고송하는 길의 반은 이 일에 지나지 않으므로 의지운 목사나 절도사로 하여금 관병한다고 성은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호송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그렇다. 내 계책도 또한 경이 아른 바와 같다. 그러나 의중 목사와 원수의 군관으로 하여금 영군 200을 더하여 호송하게 하며 오를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8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사관원 정은 권유가와 쌀에기를 진윤번이 부평 교수로서 지난 5월에 장사하였는데 왕자 사부를 제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전에 이르기를 수령 교수로서 연호고를 핑계하여 교면하는 자도 일정한 기한이 차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진윤번이 정사한 것은 이미 육품을 지냈으니 다른 날에 참직이 될 것이라고 의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신종담의 무리가 갑자기 육품에 성차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참컨대 개정하소서. 그리고 그 주의한 자도 또한 잘못하였으니 참건대 아울러 공문하게 하소서. 또 최수를 서천 군수로 제배하였는데 최수는 비록 출신이 무과라 하더라도 이제는 이미 연로하여 마음도 또한 각박하여 백성을 다스리기에 합당하지 못하니 참건대 개정하소서. 민종은 허윤관, 노차는 참봉에 제수되었는데 비록 세록의 자제입니다. 모두 세록의 자제입니다. 대전안에 나이가 20세에 차지 못한 자는 동반직에 제수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신등은 나이가 몇인지를 알지 못하므로 한성부에 이 문화에 상고하게 하니 한성부는 본원으로 하여금 살고 있는 방을 기록하여 보고하라고 하였습니다. 대저 토지와 인구는 한성부가 권장하는데 그 회보함이 이와 같으면 대간을 심히 만놀라게 대우함이니 청컨대 공문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대전의 법이 이와 같다면 무엇으로서 임항하느냐. 민종원 등의 일은 마땅히 한성부에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수는 무엇으로서 그 각박함을 알았느냐 하였다. 권유가 아뢰기를 신이 남에게 들었으나 어떤 일이 각박한 것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 도성지 정경조가 아뢰기를 진윤번은 지난 기유년에 부평 교수로 제수되었고 지난 5월에 병으로 만 30일 동안 작산되었습니다. 대전에 이른바 영구를 핑계하여 규면한다는 것은 처음으로 수직한 자가 규면하고 정사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진윤번은 3년이 지났고 병으로 인하여 작산되었으니 이는 규면한 자와는 다릅니다. 신은 무방하다고 생각한 까닭으로 의망한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최수의 일은 곧 그것이 전문이니 믿을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8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한승부 우윤
권정희와 사례기를 본부가 사관원의 처벌 상관이 단지 허윤관, 민종원, 노찬의 성명만을 기록하고 살고 있는 박명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또 누구의 아들인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저 다라관사의 장적을 상고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박명을 아울러 기록하여 입문하여야 하는데 만약 박명이었다면 진실로 상고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본부는 허윤관 등의 사는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써 회답한 것뿐입니다. 선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9일 이모 첫번째 기사 인수왕 대비 단일이었다. 하례를 정제하였으며 우승지 이의가 장경궁에 나아가 표리를 올렸다. 성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9일 이모 두번째 기사 명하의 정은 권유를 불러서 한성부에서 아랜 것을 효유하게 하였다. 권유가 다시 군문하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9일 이모 세번째 기사 명하에 입직한 병조와 도총부의 제장과 승정원과 홍문관 예문관의 권한을 대접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9일 이모 네번째 기사 사헌부장령 이거가와 사례기를 이조에서 이르기를 돈령정이 될 만한 사람은 그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였으나 그 말은 잘못입니다. 조정이 어찌 돈령정이 될 만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만약 그 적당한 사람이 없다면 돈령부는 치사하는 관사가 아니니 잠시 고려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하필이면 부정을 승차시켜 제수하겠습니까? 이적의 얻지 못할 것 근심하고 이를 것 근심함은 신등으로 하여금 배척하여 말하게 한 것입니다. 대저 대가는 동료와 더불어 함께 가부를 모두 의논한 뒤에야 혹은 상나기도 하고 혹은 상수하기도 하는 것이 예의인데 이적은 정은이 되어 홀로 소장을 내어 소매 속에 넣어와서 스스로 진달하였으므로 그 당시 사론이 수중상소라고 기록하였으니 이것이 곧 얻지 못할까를 근심함입니다. 뒤에 남원 판관으로 채임되고 예조 정랑으로 천전되었는데 끝내 육조 난관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교대하지 않고서 왔으니 이것이 바로 잃을까 염려함입니다. 또 들으니 정교하여 이미 사문을 내렸는데도 또 이 계통과 신자근을 죄 주었으니 이것은 실신함입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이 계통이 스스로 이르기를 쌀 15삭과 면포 10여 피를 형 이숙통의 집에 종에게 주었다고 하였으니 어찌 스스로 취하지 않았음을 알겠습니까? 신자근은 도사로서 또한 전초에 참여하여서 수령의 정류를 받았습니다. 대저 장훈은 사열에 있지 않으니 비록 장안에 기록되었더라도 또한 실신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숙감과 최간의 죄도 또한 버려둘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창신을 돈령정으로 제수하는 것이 미편하다면 만약 다른 관사의 정으로 제수하면 어떠하겠느냐. 이적의 일은 장차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겠다. 이 계통과 신작은 아른 바를 따름이 오르나 이숙함은 이미 파직하였으니 다시 무엇을 더 하겠느냐. 최가는 비록 증류를 받았더라도 스스로 구하여 청한 것이 아니고 또 용류가 아니니 만약 사유 전의 일이라 하여 추론하여 과제하면 대체 어떠하겠느냐 하였다. 이거가 말하기를 이창씨는 죄가 있는 사람이니 돈영부도 오히려 불가하거늘 하며 다른 관사이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창씨는 재주가 있고 또 한의에 능하니 그 사람을 폐기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편수한 나라로서 인재가 얼마 되지 않으니 작은 잘못으로 버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 한 번의 과실이 있다고 해서 종신토록 버린다면 누가 능히 계과하여서 스스로 새로워지겠느냐. 내가 보건대 지금 세상에 죄가 있는 자는 비록 혹 의심할 만하여도 반드시 헐뜯은 뒤에야 그만둔다. 이 창신의 죄는 비록 일부러 범한 죄가 아니고 또 그 처의 소위이다. 내가 보건대 이 창씨는 홍문관의 전임을 하였는데 비록 그 마음을 알더라도 어찌 다 알 수가 있는가. 장령은 이창신과 더불어 홍문관에 동임하였으니 좋게 그 마음을 알 것이다 하였다. 이거가 아래기를 친히 이창신과 더불어 5, 6년을 같이 근무했습니다만 그러나 어찌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신은 일찍이 그의 과실을 보지 못하였으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리에 빠졌으니 그 과실이 어느 것이 이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개정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고 이거에게 참견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10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권유가 와서 최수와 이창신의 예를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고 명하여 최수의 일을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10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이적의 아들 이종번이 상사의 아비의 원통함을 호소하니 전교하기를 그 가운데 소지를 낸 자는 안진생이고 소문을 쓴 자는 오성동입니다. 고 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묻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11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냉천진 겸 내주 태수 정성 비전주 상성포 주하지 원 자랑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와 토일을 바치었다. 성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11일 갑신 두 번째 기사. 북정 도원수 허종이 치게 하기를 선운 군졸이 영흥에 도착하였기에 신이 몸소 스스로 점검하였더니 인마가 피곤하지 않았고 무리가 모두 살찌고 건장하였습니다. 하니 어서로 답사하기를 이제 경의 장기를 보고 인마가 피곤하지 않음을 알았으므로 내가 심히 기쁘다. 요즘을 보면 기후가 고르지 못하여 서리가 매우 일찍 내린 데다가 눈발도 도안 날리며 비도 자주 오는 데다 바람도 이미 차다. 그러므로 늘 정벌하러 간 군사의 괴로움을 생각할 때마다 갓옷을 벗어버리고 싶은 생각을 견디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장기를 보고는 기쁜 마음이 너움을 깨닫지 못하였다. 원수가 이미 무효하는 은혜를 두루 하였고 사절도 이제 얼고 굶주리는 근심을 잊었으니 이제 적을 이기지 못함이 없고 공을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군사의 기한이 아직도 멀었으니 경은 나의 품은 생각을 체득하여 위열을 거두기를 도모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10일에 갑신 세 번째 기사. 서북년 도원수 이극균에게 하사하기라 이제 경의 장기로 인하여 8월 21일 밤에 적이 대거하여 만포에 입구하였음을 알았다. 분운하여 강을 건너는 것을 아군이 혹은 활을 쏘고 혹은 방어하며 고조하여 물리쳤고 22일 초혼에 적이 또 분운하여 강을 건너는 것을 또 물리쳤으니 이것은 불의의 입구가 아니다. 미리 방력을 베풀만 하니 강계부사 영원군수 본진첨사 또한 모두 알아서 사변에 대비하면 기각지세가 이미 이루어져서 만약 안병하여 부동하게 하고 그 짓으로 허약함을 보여 깊이 들어오도록 유인하였다가 복병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동서로 협공하면 대첩할 수 있고 모두 멸망시켜 남음이 없을 것이다. 첨사 김윤재 등은 먼저 스스로 겁내어 적으로 하여금 도강할 수 없게 하여 앉아서 사기를 읽고 경의 약속을 어겼으니 그를 추국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고조는 북을 치면서 떠들어댑니다. 초호는 해가 지고 처음으로 어두울 때 나를 말한다. 안병은 군대를 한 곳에 멈추어 둠을 말한다. 성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11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이조의 사례기를 제사의 제조를 여러 해가 되도록 채차하지 않으면 그 배단이 없지 않습니다. 성문은 사역원, 관상감, 전의감 같은 곳은 그 일이 정밀하기 때문에 부득이 구임으로 해야 할 것이나 그 나머지 다른 관사의 제조는 4년 남짓하여 채임하도록 하고 또 한 사람이 여러 관사를 겸임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영구히 항식을 삼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에 보이게 하였다. 심해 연필상 이극균 윤호는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이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제조를 4년으로 정한함은 신법입니다. 그 제조가 되어 작폐하는 자는 마땅히 그 사람을 바꿀 것이지 어찌 분운하게 국법을 고치겠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관사를 겸임할 수 없다는 것은 마땅히 아랫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철견은 의논하기를 제사의 제조는 연한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여러 관사를 겸하는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종조에 있어서 명망이 있는 제상이면 비록 이 3사를 견대하더라도 괴이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 사에서 늙었어도 또한 채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해가 오래되어서 마땅히 채차하고 반드시 계고를 한정하여야 한다고 말한다면 의정부와 육조 당상은 더욱
권중환이 또한 계월을 정하여 차례차례로 채차하여야겠습니까? 조정의 고사를 경솔히 개정하면 온당치 못합니다. 하고 어세경은 의논하기를 제조를 3년으로 정한하면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략 고법에 의하여 3년으로 정한하고 나머지는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다시 6조 한성부 대간에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신성선, 이각돈, 이승은, 노공필은 의논하기를 제조의 치사 득실은 사람에게 있지 국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법을 다시 세우면 불가합니다. 그러나 여러 관사를 겸한 자는 마땅함을 따라 채차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범은 의논하기를 제조를 정한 함은 대체에 미편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오래된 자는 다른 관사의 제조와 점차로 환차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여러 관사를 겸함은 미편합니다. 하고 여자신 조익정 권근 민영견 권정 김우신은 의논하기를 무릇 임용에 있어 만약 그 적당한 사람을 얻는다면 모름지기 임무에 오래 있어야만 바야흐로 성효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간이 논한 바 구임하면 작폐한다는 것은 의심컨대 가리키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 때문에 온 조정을 다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 가운데 만일 작폐한 자가 있다면 내침이 오를 것이나 지금 만약 연한을 국한해 차례차례로 제수한다면 재상을 대우하는 채무가 아니니 그전대로 함이 편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래 정통한 자 외에는 여러 관사를 겸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고 황사요, 이예견, 이거, 유경, 정탁, 권유, 조형은 의논하기라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그러나 4년은 의 기한은 너무 오랜 것 같으니 3년으로 정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의 논계를 나도 또한 옳다고 생각한다. 한 재상이 제조가 되어 혹은 10년, 20년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20년이 지나도록 채차되지 않는 자도 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근면하다가 끝에는 태만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니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자는 드물 것이다. 비록 새 재상으로 새로운 계책을 세우려는 자가 있어도 제조는 모두 구임하기 때문에 아무런 연고 없이 채수할 수 없으므로 내가 비록 지공무사하더라도 그 채차를 당한 재상은 반드시 내가 어찌하여 채임하되었느냐고 이를 것이니 어찌 능히 당 우의 순 임금이 우 임금의 마음을 알며 우 임금이 순 임금의 마음을 아는 것과 같겠느냐. 옛사람이 이르기를 어진이를 임용하였으면 의심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내가 어찌 임용하고서 다시 그 사람 의심하겠느냐. 지난번에 대간이 말하기를 제조는 추종을 많이 거느리는데 남행은 하나의 구사도 없다고 하였다. 내가 좌우에 물었더니 광랭이 대답하기를 제조가 어찌 모두 이와 같겠습니까? 사람에게 달려있을 뿐입니다. 하므로 나도 또한 말하기를 사람한테 달려있다고 하였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이것도 또한 배단이 있는 것이다. 이제 제조에게 계월이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의논하였다. 그런데 만일 감사라면 한 지방의 책임을 맡아서 경상도 같은 자는 지역이 넓어 1년을 순양하여도 한두 차례 지나지 않으니 그 사이에 어찌 한두 일을 다 알 수 있겠느냐. 비록 10년을 기한하더라도 오히려 부족할 것이다. 그러나 부득이 기한에 준하여 채차한다. 그렇다면 제조에게 비록 계월이 있더라도 대저 어찌 불가하겠느냐. 그러나 이제 재상의 인원이 의와 같으니 그전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당시 윤호와 이철견은 사복시 제조가 된 지 12여 년이 넘었고 자목 간리의 형상이 있었는데 그 구임하는 배단이 있다고 말한 것은 대개 이 두 사람을 지칭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이철규는 자기를 지목한 것인 줄도 모르고 기한을 세우면 잘못이라고 힘껏 의논하였으니 사람들이 은근히 비웃었다 하였다. 성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11일 갑신 5번째 기사 영안남도 절도사 변종인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경의 장기로 인하여 해산 방면에 야인들이 머물러 있는 상황을 다 알았다. 비록 수렵을 한다고 일컬더라도 그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전월에 건주의 적이 만포와 고산리에 내구하였다가 대피하고 돌아갔으므로 생각한데 반드시 분을 품고 값싼 삼수 등지에 몰래 일어날 것이니 비유하는 계책을 마땅히 먼저 조치하라.
또 대의 내수사에 소속된 양인으로 활을 잘 쏘는 자와 한리양, 공사천, 전함조사로서 무죄가 있는 자와 낭성, 도안, 량포 수건의 활을 잘 쏘는 자를 뽑아서 재진에 분방하는 일을 아우러 경의 장계대로 하고 수하는 준비를 날마다 종일토록 삼가하여 조금이라도 해이함이 없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11일 갑신 6번째 기사. 호조판서 이극돈이와 사례기를 일본 구간 원의정이 원의상에게 전위하였는데 원의상이 후사가 없이 죽었으므로 원의제가 계립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사신이 왔는데 부고를 하지 않고 저를 창건하는 데 조연하기를 청하며 그 서계에도 다만 계립하였다고 읽었고 선왕이 궁서하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들은 말로 치부하는 것은 사체에 온당치 못합니다. 하니 명을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신이 처음 의논할 때 서계의 말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치부함이 옳다고 생각하였으나 과연 호조에서 아린 바와 같다면 정지시킴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12일 을요 첫번째 기사. 명하여 문신을 인정전에 모아 치국 여팽 소선의 논을 제술하게 하니 호문관 박사 김감이 수석을 차지하였고 성균관 전적 송식은 그 다음이었으며 호문관 부수찬 권오복이 또 다음이었다. 명하여 김감에게 말 한 필을 송식에게 호피 한 장을 권오복에게 활 한 장을 내려주게 하였다. 치국 여팽소선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잔생선을 지질 때와 같이 한다 하매니 잔생선을 요리할 때 잘못하면 부서지는 데서 정치의 까다로움을 비긴 말이다. 노자의 큰 나라를 다스리면 작은 생선을 지지는 것과 같다고 한다고 하였다. 성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12일 을요 두번째 기사. 사헌부집이 이 예견 등이 차자를 올리기라 제조가 그 사이에서 오래 있는 것이 한집과 같았겠습니다. 그러나 심한 자는 혹 10년에 이르렀어도 채차되지 않으니 어찌 모두가 망상봉공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해태하지 않는 자가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그 폐단을 제거하려고 하시어 이미 해사로 하여금 마감하게 하고 또 명하여 제신에게 의논하게 하였는데 한두 대신이 그 임무가 큼을 탐련하여 분운하게 고치려고 하지 아니한다는 말을 마음대로 의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그 뜻을 환히 아시면서도 그 마음을 위로하려고 곧 명하여 거전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론이 공론을 이기는 그 조짐을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모이는 여러 사람과 같이 하려고 하고 결단은 홀로 하려고 한다고 하였으니 청가대 과감하게 결단하시어 정년의 패를 제거하소서 하였다. 성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10일 을요 세번째 기사. 사관은 정원 권유가와 사르기를 제조를 재상이 겸임할 것을 의논하는 자는 임비함이 마땅한데도 혹 드러내놓고 예전대로 하자고 의논하는 자가 있으니 심히 불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저 의논하여 얻는 것에 가한 것도 있고 불가한 것도 있었으므로 내가 그 양단을 잡고서 결단하였다. 이제 이를 의논한 재상이 모두 계월은 불가하다고 한 까닭으로 내가 중의를 따랐는데 그대들의 말도 그랬던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사이에 구임한 뒤에야 공효가 있으니 그 과실이 있는 자는 대간히 규거할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13일 병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13일 병술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병 홍계원이 아뢰기를 제사의 제조가 구임함은 미편한 일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이 모두 이르기를 계호를 정하면 재상을 대우하는 채무가 아니다 라고 한 까닭으로 거전대로 하게 하였다. 헌납정탁이 아뢰기를 오랫동안 제조를 하면 그 사이 노예 보기를 자기의 노부과 같이 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자 영사 홍응이 아뢰기를 제조에게 계호를 정하면 불가하며 한 사람이 몇 가지 일을 겸함도 또한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홍계원과 정탁이 또 아뢰기를
이 창씨는 동년정으로 승수함은 옳지 못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정탁이 또 아뢰기를 충청도 복청사에 공양하는 부여창의 소금 40석을 해마다 봄가을에 백성으로 하여금 전수하게 하니 백성이 심히 괴로워합니다. 선왕조 중에 신미가 이 절에 있었으므로 이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만 이제 신미가 이미 죽었는데 그 패단이 여전히 남아있으니 청컨대 혁파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사를 혁파할 만한 일이 어찌 이것뿐이겠느냐. 조중조에서 설치한 것이라 차마 갑자기 혁파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하였다. 정탁이 말하기를 조정조의 법도도 손익할 수가 있거늘 하물며 이게 이 일이겠습니까? 만약 혁파함이 불가하다면 마땅히 승도로 하여금 전수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정탁이 또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전라도 도사가 되어 본도의 풍속을 보니 음사를 승상하여 금성산에 기도하는 자는 가까운 곳에 사는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비록 먼 곳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양식을 지고 왕래하였으며 사족을 부녀도 또한 처녀를 데리고 밤을 지내고 돌아갔습니다. 이 때문에 혹 부부가 서로 잘못되어 추한 소리가 비등하여 풍속의 훼손됨이 이보다 심함이 없었습니다. 수령이 금하려고 하지만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세미를 해마다 귀후소에 납부하는 까닭이니 청컨대 혁파시켜서 풍속을 바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조위에게 물었다. 홍응이 대답하기를 이 배단은 신도 또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력이 오래되어 일체 금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반드시 모두가 모여 엄사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 하고 여겼던 까닭으로 정세로 썩자했는데 근본을 제거할 수 없다면 세미도 또한 마땅히 배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정세의 법은 비록 갑자기 혁파함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엄사만은 통검함이 옳겠다 하였다. 참찬관 김심이 아뢰기를 내수사의 장리를 수령으로 하여금 그 염산을 관장하게 하는데 그 전수하는 노자는 비록 관리에 인하여지 않더라도 오히려 백성을 침략하거나 하물며 수령으로 하여금 관장하게 함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수령으로 하여금 염산하게 한 것이 아니다. 전수하는 자가 작폐할까 염려하여 수령으로 하여금 검찰하게 하였을 따름인데 만약 불편하다고 생각한다면 아랫말을 따름이 마땅하겠다 하였다. 음사는 옳지 못한 사신에게 지내던 제사이다. 나라에서 이를 금지하였다. 귀후소는 관각의 제조를 하였다. 화매와 예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사물을 관장하였다. 종류품 아문이다. 조선조 태종 6년 1406년에 설치하여 정조 원년 1777년에 혁파하였다. 그 업무는 성공감이 이관하였다. 상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13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제사의 제조 가운데 한 사람이 사 이상을 겸대한 자는 채차하여 고르게 임용함이 옳을 것이며 나주 금성산의 엄사는 감사로 하여금 통금하게 하라. 그리고 내수사의 장리는 수령으로 하여금 검찰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13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서북면 도원수 이극균이 고산리 전투에서 익사한 적의 머리 5급을 바치었다. 성조실록 257권 성종 22년 9월 13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조아이정 홍응 광릉부원군 이극배가 정사로 인하여 빈청에 나아가니 전교하기를 효용한 군사가 다 북정에 나아가 시위가 허술한 까닭으로 경여의 한량으로 무죄가 있는 자와 하번 군사로 하여금 서울에 모여 시위하게 하였다. 그러나 근자의 남북 두 곳의 군사가 연제로서 출입을 핑계하니 대체에 불가하다. 이제 변경으로 인하여 인심이 안정되지 못하였으니 불갑을 거미 군주를 엄하게 동서 두 곳에 나누어 별도로 재상이 거느리게 하여야겠는데 어떠하냐 하니 이극배가 아뢰기를 신등은 성상의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세조조 정해년의 나안에 동서영을 설치하였는데 동영은 유수가 영소라고 서영은 한명회가 영소라 각각 솔군으로 하여 호익해 하였는데 이제도 또한 이와 같이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지 않다. 입직군조론 비록 병조와 도총부에서 검거한다고 하더라도 몸소 임하여 통호할 수가 없으니 사소에 재상을 입직시켜 군사를 총괄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 하자 홍응이 아뢰기를 상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남북 두 곳은 사소 중 남소와 북소를 이릅니다. 사소는 군사를 거느리고 순찰하는 임무를 맡은 네 곳으로 예정실록을 보면 동소는 장덕궁의 순청이고 서소는 운종가의 순청이고 북소는 의건부이고 남소는 용량이라고 하였다. 연제는 무죄를 단련합니다. 정해년의 난은 이 시의 난을 말한다. 정해년 1467년 세조 13년에 있었다.